오늘 알려드린 우울과 불안을 정복하는 마인드 앤바디 세팅법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혹시 과거에 충분히 공부를 못했다는 사실에 우울감을 느끼시나요? 거기에 더불어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도 같이 느끼시나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우울과 불안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우울은 마음이 과거에 머물 때, 불안은 마음이 미래에 머물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매몰돼 버리면 오히려 현재의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수험생 멘탈 관리 편으로서 최적의 공부 효율을 위한 불안과 우울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 다뤄볼게요. 물론 수험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고 있는 주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자고. 일단 우울과 불안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해결책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울부터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우울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 활기가 없는 감정을 말하는데요. 우울한 사람의 시선은 과거에 머무릅니다. 특히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거죠. 가령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듭해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겁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 장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우울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를 흥미의 감소 또는 무기력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리게 되는 꼴이죠. 심지어 사고력, 주의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정력 저하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데요. 이를 브레인포그라고 합니다. 우울이 기억력과 관련한 뇌의 영역에 손상을 주기도 하기에 최적의 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울감은 반드시 컨트롤돼야 하는 거죠. 그럼 불안은 어떤 걸까요?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작은 부분까지도 컨트롤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때 생겨나는데요. 불안은 정상적인 정서이지만 미래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역시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미래가 현재를 잡아먹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면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꾸 깨는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더부룩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요.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면 걱정사고가 많아지고 끊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몸이 각성되어 잠에 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설사 간신히 잠에 들었다 해도 푹 잘 수 없는데요. 각성 상태인 몸은 작은 소리에도 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불안 때문에 몸이 과도하게 긴장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집중력 저하와 멍함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보통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시동을 끄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반면 불안한 사람은 멈춘 상황에서도 계속 연료를 사용하며 공회전하고 있는 꼴인 거죠. 당연히 불안한 사람들은 연료를 더 빨리 소진할 것이고 자동차의 수명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부 집중력과 체력 또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몸의 컨디션을 명백하게 떨어뜨리는 우울과 불안,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까요? 우울과 불안을 각각 컨트롤하는 법,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한 각각은 다시 마인드 세팅과 바디 세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울 컨트롤의 마인드 세팅부터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부정 편향 버리기인데요. 인간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기억하고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하였습니다. 부정 편향 덕분에 인류가 현재의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울에 빠지면 부정 편향이 더욱 심해지고 부정 편향이 심할수록 우울감도 심해지는 법입니다. 악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비유를 하나 해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넓은 밭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밭에는 싱싱한 당근도 썩은 당근도 군데군데 심겨져 있는데 부정 편향은 썩은 당근에만 주목하는 꼴이에요. 이때 부정 편향을 버리기 위해선 삶은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건데요. 분명 우리에게 실패도 있었지만 그만큼 성공한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사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본인의 성공 경험을 꺼내주는 건데요. 조금만 생각에 노력을 해본다면 분명 부정 편향에 가려져 있던 긍정적인 사건들이 쏟아져 나옴을 느끼실 겁니다. 가령 비록 지금은 성적이 정책이지만 분명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올랐던 경험, 열심히 하는 노력 자체에 대해 칭찬을 받았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건에 주목하도록 진화했던 뇌를 속여 긍정적인 경험을 꺼내주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춰주어 악의 사이클로부터 나와주자고요. 우울감 개선을 위한 바디 세팅은 무엇보다도 몸을 움직여주는 건데요.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00보를 걸으면 10년 내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최소 5,000보 이상은 걸어야 몸이 평상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줍시다. 공부가 급하다면 단어장 하나 정도는 들고 나가주는 거예요. 불안 컨트롤의 마인드 세팅으로 넘어갑시다. 불안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핵심 전략은 초점 전환입니다. 사람의 심리상 특정 생각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령 한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하얀 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더니 오히려 하얀 곰을 더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초점 전환 기법, 하얀 곰이 생각날 때마다 빨간색 폭스바겐 차를 떠올리라고 지시했는데요. 실험자들의 머릿속에 하얀 곰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를 생각하는 빈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대안을 떠올리도록 우회시키는 것을 초점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하얀 곰이 있다면 대신 떠올릴 빨간색 폭스바겐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빨간색 폭스바겐 설정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의 정반대 결과를 의식적으로 상상한다. 시험을 망칠까봐 불안하다고요?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봐서 성적 떡상의 발판이 되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불안감 감소와 함께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첫째, 방식이 잘 안 된다면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대상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꾸 시험에 불안감이 생각난다면 그와 전혀 상관없는 맛있는 저녁 식사 메뉴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시험하면 바로 맛있는 식사 메뉴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계속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불안감을 컨트롤하는 바디 세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심호흡하기인데요. 심호흡, 그 중에서도 복식 호흡하기는 부교감 신경을 강화해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며 신체와 마음 모두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흡 훈련은 하루 2회, 한 번에 10분 이상 매일 해야 나의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장소는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해줍시다. 편한 자세로 앉아서 가슴은 가만히 두고 배로 숨을 쉬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 다른 손은 배 위에 올려주고요. 자신의 호흡과 숫자를 헤아리는 데 집중해주세요. 방식은 간단한데 4초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배에 숨이 들어옴을 느껴주고요. 7초간 숨을 멈춘 다음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쉬어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없애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디 세팅부터 살펴보고 마인드 세팅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디 세팅은 정말 심플한데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기입니다. 일단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건데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에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건강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괜히 식사 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이나 공부를 하면 짜증도 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건 일주일이 됨에도 영향을 주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잘 자는 걸로 넘어가면요. 생각보다 잘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일로 당연히 며칠간은 잠을 못 잘 수 있지만 주 3회, 3달 이상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잘 자는 법에 대해선 제 영상 수면 관리의 정석 편을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잘 움직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8,000보 걷기에 더불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겁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우울과 불안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요. 염증을 낮추는 엔돌핀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운동은 성취의 경험도 주기에 여러 측면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인드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첫째, 선택했다면 돌아보지 않는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은 우선 목적의식을 갖고 선택하는 건데요. 목적의식이란 장단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짬뽕과 짜장면 중 하나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짜장면도 먹고 싶었지만 고심 끝에 짬뽕을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짜장면을 먹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짬뽕을 선택한 이유는 국물 때문이야 라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립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왜 이것을 선택해야 하지?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민할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답을 분명히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면 역시 선택했을 때 돌아보지 않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믿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그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하는 거예요. 짬뽕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짜장면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그 당시에 내가 내린 최선의 선택은 짬뽕이었음을 인정하고 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어주는 겁니다. 짬뽕 먹다가 중간에 짜장면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개념 없는 행동이듯 짬뽕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먹는 모습을 인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마인드 세팅,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기대와 예언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면 결국은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풀리는 건데요. 자신이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리며 말이씨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본인에게 시험을 잘 볼 것이라고 확언하세요. 당연히 확언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그에 따른 노력, 최적의 공부법을 활용하는 게 병행이 되어야겠죠? 최적의 공부법과 노력 역치를 끌어올리는 심화 방법론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우울과 불안을 정복하는 마인드 앤 바디 세팅법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